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지은이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이고 옮긴이는 정지현님입니다.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개발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CEO와 인플루언서들이 멘토로 꼽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40년 이상 전 세계 70개국에서 1000곳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고 500만 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5000회 이상의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접시닦기, 목제공, 청소부 등 다양한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세일즈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간절히 원한다면 돈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MBA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마케팅, 투자, 부동산 개발,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수성가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IBM,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건 글로벌 리더십 컨설팅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으며 지금도 상상과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데 끊임없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라.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이 드러난다. 혹자는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계나 컴퓨터에 인간이 대체될 것을 걱정하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낮다. 기계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입력하면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존재하지만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사고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께 수없이 들어왔던 것처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일례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반면 가난한 이들은 내키는 대로 일단 말하고 본다. 떠오른 생각을 전부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한다면 이는 말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상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거나 한마디라도 더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치려 들지 말라.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한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실패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멈추어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한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빠른 인사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이다. 미래가 있는 결정, 즉 앞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루 내내 필요한 경우 주말까지 오래오래 생각하라. 사람을 채용하고 내보내는 일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이다. 피터 드러커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함께 시간을 보내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막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더욱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직원을 잘못 고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많이 쏟게 되고 후속 관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초창기에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저 사람을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최근 추천받아 읽은 의사결정에 관한 책에서도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더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일단 푹 자고 생각해봐 라는 조언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멘토도 오래전 출간된 로버트 롤스의 정신적 소화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라는 책을 인용하며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숙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의 생각과 만나기까지는 72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가 있을 때는 적어도 3일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나는 명성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컨설턴트이자 상담가로 일해오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랜 시간 고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주변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부족한 정보는 더 찾아본다. 그 후 곧바로 반응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명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린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들은 자극과 반응의 중간 지점을 길게 사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반응한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행동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다. 당신도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우선 이틀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 라고 답하라. 내가 살면서 저지른 큰 실수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을 때 일어났다. 나중에야 후회가 밀려왔고 정말 과거의 나를 때려주고 싶군. 내가 대체 왜 그랬지? 라며 스스로 자책한 적이 많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컴퓨터와 전화를 끄고 홀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라. 이것은 성공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는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한편 성공은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최대의 미식축구 리그인 내셔널 풋볼 리그의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예로 들어보겠다. 두 팀은 모두 각자의 리그에서 승리하고 올라온 절대 강자들이었다. 당연히 모두가 박빙의 결과를 예상했지만 한 팀이 다른 팀을 45대 8이라는 큰 점수 차로 압승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어찌된 일일까? 선수들의 인터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 후 연구진은 양팀 선수들을 각각 인터뷰했는데 패배한 팀의 선수들은 경기 내내 이전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앞선 경기에서 연속해서 이기고 마침내 환호하는 수천 명의 관중에 둘러싸여 슈퍼볼 경기장에 입장했다는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반면 우승팀 선수들은 슈퍼볼 결승전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말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성취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더 큰 미래를 계속 상기했던 것이다. 생생하게 떠올릴수록 행동에 영향을 주고 꿈의 크기가 클수록 행동도 그에 맞추어진다는 진리를 엿볼 수 있는 일화다. 모든 목표는 더 큰 목표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어 갈 때쯤 다음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점점 더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목표도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목표가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되는 것만으로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단호히 말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에서 출발하는 논리다. 일부 동기부여 강연과 책들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신념으로 이끄는 듯하다. 호주의 방송작가로 지내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일약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론다번의 시크릿이 그 적절한 예시다. 그 책은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책 어디에도 노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책에 미친 듯이 열광했던 이유는 노력할 필요 없이 그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의 혹해서가 아닐까. 시크릿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당신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의지, 욕망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생각은 틀렸다. 강렬한 욕망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가깝다. 이후에는 몸을 움직여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동과 노력이 없는 목표는 엔진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배일 뿐이다. 또한 해야 함으로 할 수 있다는 동어 반복적인 믿음도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해.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해.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다르고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다.
나는 기도했으면 걸음을 옮겨라 라는 격언을 좋아한다.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동, 즉 실행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우선 작은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3단계든 10단계든 작은 목표로 나누어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좋다. 아주 높은 계단도 한 번에 한 칸씩 오르면 언젠가 꼭대기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당신은 그저 매일 하루에 한 칸씩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실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점차 속도가 붙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만들어진다. 그렇다.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목표가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리듯 움직이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당신과 목표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면 더 빠르게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대부분의 목표는 마지막 20%의 노력을 채웠을 때 달성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가? 포기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계속 버티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일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른 방식일지라도 결국 목표는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성공학의 대가 얼 나이팅게일은 행복을 가치 있는 이상이나 목표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목표가 작게나마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동기는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7단계 프로세스 못지않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배워두면 원하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한 방법이니 따라해보라. 책을 가까이 하라. SNS, 쇼츠 콘텐츠만 소비해서는 나만의 통찰을 얻기 힘들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서가 몸에 배어 있다. 누군가가 오래 연구하고 사색한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한 권의 책이다.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은 해당 분야의 선구자가 투자한 1만 시간을 대체한다.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당신에게 필요한 책을 읽어라. 업무 스킬을 향상시켜줄 책이나 긍정적인 영감을 줄 양질의 책을 찾아 읽기를 권한다. 내가 아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신문과 책을 읽는다. 잠재의식 노트를 써라. 잠재의식을 일하게 하려면 기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생의 목표를 하루도 빠짐없이 노트에 기록하라. 기록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어제 세웠던 목표를 보지 말고 오늘의 목표를 다시 쓰면서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해보라. 목표를 성실하게 적을수록 행동이 따라가게 되고 그 목표에 더 빠르게 가까워질 것이다. 하루의 계획을 세워라.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날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일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길 싫어하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방향성이 없는 성실함은 게으름으로 대체되기가 무척이나 쉽다. 어렴풋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할지 정하라. 오전에는 머리가 맑으니 창의성이 필요한 일을 하고 오후에 업무 미팅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할 일을 미리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두면 생산성이 25% 향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일의 중요도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하고 마쳐라. 이를 반복하면 효율성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도 활용한 방법이다. 나폴레옹부터 워런 버핏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했다. 중요한 일을 끝낸 후에는 질문하라. 중요한 일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지 돌아보며 기록하라. 경험을 되짚어 종이에 적으면
질문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5에서 10배가량 증가한다. 또한 그 내용이 잠재의식으로 스며들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운영체제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이때 반성이라는 개념에 갇혀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말고 칭찬을 통해 긍정성도 강화해야 한다. 오디오북을 들어라. 세상에는 당신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오디오 프로그램이 정말 많다. 특히 차를 운전해 어디론가 이동할 때 음악만 듣지 말고 오디오 강연이나 오디오북을 들어보라. 당신의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학교가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공 메커니즘도 멈춘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야 한다. 사람의 인연은 언제 어디로 향할지 모르니 품격, 존경심, 유쾌함, 친절함, 다정함,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대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다. 모두를 친절하게 대한다면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하는 마법.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만해, 그거 만지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한다. 아이가 다치거나 위험에 처할까봐 하는 말이지만 주변 환경을 탐구하려는 호기심 강한 아이의 잠재의식에 넌 너무 작고 나약해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곤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점차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탐험하려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내 아들을 양육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예전에 내가 회원으로 있던 한 컨트리클럽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을 위해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 따위의 시설을 교회에 갖춘 단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고자 한다. 몇십 년 전 어느 날 컨트리클럽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 당시 11살이던 내 아들 데이비드가 친구와 놀다가 대형 사고를 쳤다고 했다. 아이들이 탈의실에 있던 샴푸를 가져와 야외 공용 수영장에 쏟아버린 것이다. 거품이 넘쳐 흘렀고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매니저가 달려와서 사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두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급히 차를 몰아 그곳에 가보니 경찰차들이 먼저 와 있었다. 대규모 강도 사건도 아니고 단지 수영장에 샴푸 거품이 넘쳐 흐른 사건으로 말이다. 아들 녀석과 친구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다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심각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어릴 때 흔히 치는 사고지요. 아이들이 많이 놀란 것 같네요. 그가 답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경찰의 말처럼 누가 봐도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다. 나는 짧은 대화를 마치고 아들을 뒷좌석에 앉히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겁에 질려 보였고 안정이 필요한 듯했다. 집에 도착해서야 나는 아들과 눈을 맞추며 물었다. 데이비드, 어떻게 된 거니? 그러자 아들 녀석은 작게 말했다. 그냥 야외 풀장에 샴푸를 넣었어요. 그랬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어렸을 땐 더 심한 말썽도 부렸거든. 긴장해서 피곤하겠구나. 이제 잘 시간이네. 이들 후 컨트리클럽에서 전화가 오더니 나를 쫓아내겠다고 말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은 명확한 청소년 범죄로 클럽 측에 큰 손실을 일으켰기에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알겠다고 답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가서 상황을 말해주었다. 데이비드, 엊그제 있던 일 때문에 아빠가 컨트리클럽에서 쫓겨났어. 그러자 아이의 눈이 커졌다. 나는 고지어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그곳에 가지 못해도 아빠는 상관없단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에 분명한 안도감이 드러났다. 아들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듯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다. 최근 그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데이비드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컨트리 클럽 사건이요? 당연히 기억나지요.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조금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입을 땐 순간 분명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100%제 편이라는 걸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효과는 확실한데 왜 하지 않는가? 타인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은 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말을 건넬 때마다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덩달아 올라간다. 감정은 전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은 데이비드가 그날 나를 확실한 자기 편이라고 느낀 것처럼 스스로를 확실한 내 편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것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미리 받고 숙지해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좌절과 실패를 겪기 전에 회복 탄력성을 미리 키워놓아야 한다.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라는 마법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당신 주변에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어만 바꾸어 같은 말을 건네보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다. 긍정의 힘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직원이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서 꼭 이렇게 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큰 잠재력과 자질을 지니고 있어요. 분명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물론 그들을 다시 만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크게 성공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나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이나 강연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 때가 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제 삶을 바꾸었어요. 캔자스시티에서 열렸던 강연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제 삶은 아주 밑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사업도 시작했고 좋은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선생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편지를 아직도 책상 한쪽에 두고 자주 꺼내봅니다. 제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긍정의 힘은 돌고 돈다는 것을 새삼 체감한다. 빠르게 실패할수록 빠르게 성공한다. 내가 20대 초반 세일즈맨일 때 처음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판매하던 것은 저렴하고 소소한 상품이었다. 보너스 클럽의 회원권으로 고작 $20에 불과했다. 다만 그 카드가 있으면 100곳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본전을 뽑을 수 있으니 판매가 쉬워 보였다. $20만 내면 1년간 무제한으로 사용하며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니 누구에게나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경험은 부족하고 패기는 넘치는 대부분의 젊은 세일즈맨이 그렇든 나도 카드를 보여주며 설명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입할 것이라고 여겼다. 부푼 마음을 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다. 다른 회원권이 있다. 지금은 실직 상태라 여윳돈이 없다. 그 카드와 제휴한 레스토랑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등등.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세일즈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 오히려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좋습니다. 세일즈는 성공 게임보다는 실패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거절을 기본값으로 놓고 거절당할 확률을 줄여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자주 실패하는 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조언을 듣고 나서부터는 심기일전에서 되도록 전화를 많이 걸었고 집을 찾아다닐 때는 뛰어다녔다. 꼭 많이 거절당하기 위해 달리는 선수처럼 매일 뛰었다. 여러 집을 돌며 수없이 거절당했고 중간중간 아주 드물게 성공하기도 했다. 계속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점점 판매 기술을 깨칠 수 있었고 어느 날은 전날에 비해 매출이 3배로 뛰기도 했다. 세일즈가 많이 판매하기 게임이 아니라 거절 확률 줄이기 게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늘 이렇게 가르친다. 세일즈 커리어를 크게 성장시키고 싶거나 사무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게임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천하제일 전화 대회라고 부릅니다.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누가 가장 먼저 100건의 통화를 완료하는지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이나 방문 세일즈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가장 먼저 전화를 100통 걸거나 가장 빠르게 100곳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우승자에게는 회사에서 포상을 주어야겠지요.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 식사권은 어떤가요? 지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일즈 업무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차피 세일즈맨들은 매일 몇 통의 전화를 했는지 상사에게 보고한다. 매일 그날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이라는 보상에 걸려 있으면 다들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실제 판매로 이어지는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전화를 많이 거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매출은 폭발한다. 한 텔레마케팅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내가 말한 이 게임을 아예 회사 시스템으로 도입했다. 다만 약간 변형해서 단순히 통화 건수가 아니라 오전 내에 가장 먼저 10번 거절당한 사람에게 점심값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직원들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경마장에 나란히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말처럼 대기했다. 오전 8시 30분에 누군가가 시작이라고 외치면 다들 일사불란하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10번을 채우고 벌떡 일어나 종을 울릴 때까지 말이다. 우승자가 정해진 뒤에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 어떻게 됐어? 아직 10번 못 채운 거야? 어떤 고객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 주문이랑 결제 도와주느라 시간이 지체됐어. 나는 2개 팔았어. 10번 거절당할 수가 없더라고. 계속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업무에 적용하고 가장 먼저 놀라는 포인트는 매출이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다. 세일즈가 고역스러운 업무가 아닌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바뀌고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긍정적인 태도로 밝게 웃으며 일하니 수확이 넘어 고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자연스레 전해진다. 직원들은 고객이 제품을 사는지 여부보다 통화 건수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신나게 전화를 거는데 고객들은 어쩐지 끌림을 느끼고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는 식이다. 결국 이 게임이 실제 판매로 이어져 회사의 매출까지 크게 오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놀랍게도 해당 텔레마케팅 회사 사장은 억만장자가 되어 50세에 이른 나이에 은퇴했다. 지금은 미국 서부의 휴양 도시 팜스프링스로 이사해 매일 골프를 치며 노후를 즐기고 있다. 직원들이 거절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게임처럼 세일즈를 즐기게 했던 것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책으로 명상하라. 아침에 추천하는 또 다른 루틴은 15분 동안의 명상이다. 물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침 명상을 시도한 사람 중 50에서 70%는 다시 잠든 경험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이 된다. 사실 명상은 나에게도 아직 어렵다. 활동적인 나에게 가만히 앉아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역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독서를 통한 명상이라는 방법을 찾았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이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사색할 수 있는 내용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의 책을 선택해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말끔히 정리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사상가이자 과학자인 헨리 드러먼드는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라고 말했다. 하루의 첫 시간, 즉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매일 아침 15에서 30분 정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의 책을 읽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 나는 운동 후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책을 읽는데 대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잡게 하는 것들이다. 손에 펜을 들고 인상 깊은 부분은 줄을 치며 읽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비로소 일과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 덤으로 창의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